서미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곧 그녀의 눈동자가 풀리며 뒤로 고꾸라졌죠. 아니, 미진아! 남편 최준호가 황급히 아내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미 세 번째였어요.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미진을 눕히면서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오빠, 미진이가 또... 내가 봐도 저러다 큰일 나겠어. 마지 준석과 둘째 은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저렇게까지.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천사지, 천사. 그 말을 들은 준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사흘 전 새벽의 장면이 떠올랐죠. 아주버님,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미진의 울음소리. 그 목소리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구나. 준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엔 미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어요. 미진이 10살 때 집을 나가버린 친정어머니, 알코올 중독 아버지, 경찰서 드나드는 오빠. 그런 집안 출신의 여자가 막내 동생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죠.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난 4년간 미진이 보여준 모습은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으니까요. 간이 침대에 누운 미진의 손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건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저게 뭐야? 은희가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하지만 미진이 마치 보물처럼 품에 간직하고 다니던 10,000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재수 씨한테 주신 거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미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 그리고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 며느리의 눈물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에.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지를.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준석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4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그때를. 어머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2009년 가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정수님 여사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78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던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들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봤죠. 서미진, 28살.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못했을지도 몰라요. 옷차림새는 수수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으며 어딘가 위축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진의 인사는 떨렸습니다. 정수님 여사는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저 아이 마음이 많이 다쳤구나. 정수님 여사의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 얼마나 추웠을까. 어서 들어오세요. 정수님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녀는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진의 눈이 커졌죠.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게.
그날 저녁 준호와 준호 여자친구가 돌아간 후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큰아들 준석이 찾아왔습니다. 52의 나이,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그는 늘 신중했어요. 그 여자 집안 배경 아세요? 알지. 준호한테 다 들었어.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친정어머니는 행방불명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오빠는 전과자라는데. 정수님 여사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내 어머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태어나는 집안도, 부모도, 형제도 다 하늘이 정한 거야. 하지만 그 아이 눈빛 봤니? 맑더라. 상처받았지만 탁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가 알기나 해? 준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님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죠. 나도 30 중반에 과부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 애 5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 재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 들으면서 이 악물고 살았어. 정수님 여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준석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아이한테 기회를 주자. 네 동생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며칠 후 정수님 여사는 미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미진아, 나 좀 따라올래? 네? 어디로요? 은행. 은행? 미진은 영문을 몰랐지만 정수님 여사를 따라 나섰어요. 은행에 도착하자 정수님 여사는 창구 직원에게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통장 하나가 미진의 손에 쥐어졌죠. 이게 뭐예요? 미진이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어머님, 이게 무슨... 혼수 준비해라. 네? 정수님 여사는 미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올 때 소 팔고 집 팔아서 지참금 준다더라. 어머님, 네가 뭐가 부족해? 우리 집 귀한 며느리 될 건데 이 돈으로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사라. 부족하지만 받아라.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수님 여사도 눈물을 훔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을까. 정수님 여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의 인연은 깊어져 갔고 준호와 미연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결혼 1달 전이었어요. 여보, 우리 신혼집 어떻게 할까? 전세라도 알아볼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그냥 어머니 집에서 모시면서 살면 안 될까요? 여보, 진짜? 네, 제가 어머님을 너무 좋아해요. 평생 어머님 같은 분 곁에서 살고 싶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려고 하는데 미진은 정반대였으니까요. 결국 신혼부부는 정수님 여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죠.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미진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시누이 셋과 큰오빠네 가족들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미진아, 쉬엄쉬엄 해라. 손님들 오면 또 바쁜데. 정수님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진은 싱글벙글 웃으며 일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식구들 위해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거 평생 한 번도 못 겪어봤거든요. 다 같이 부침개 같은 걸 한번 부쳐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수님 여사의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했을까. 손님들이 오기 전 미진이 정성껏 만든 튀김을 접시에 담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와르르르 미진의 팔꿈치에 설탕병이 부딪혀 튀김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하얀 설탕가루가 온통 뒤섞이면서 튀김이 엉망이 됐죠. 아, 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모처럼 정성껏 만든 튀김이 다 망가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정수님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미진을 부엌 밖으로 밀어내고는 스스로 망가진 튀김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내가 한다. 하지만 나이 들면 손에 힘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설탕병을 놓친 거야. 미진이 네 잘못 아니다. 너 이제 막 시집 왔는데 형제들한테 안 좋게 보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 실수인 걸로 하자. 알았지? 정수님 여사는 미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미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의 실수인데 어머니가 당신 잘못이라고 하시다니. 조금 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아, 튀김 달아! 준석의 어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너가 단 부분을 먹었겠지? 준석이 헛기침하며 아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튀김이 살짝 달콤하게 된 것 같네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설탕병을 잘못 건드려서 그래. 미안하다. 정수님 여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미진은 그 모습을 보며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수님 여사의 따뜻한 마음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소파에서 초콜릿을 먹고 있었어요. 어이구,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지? 정수님 여사가 미진의 등을 톡톡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그런데 다음 날, 공주야, 엄마 왔다. 외출했다 돌아온 정수님 여사가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또 뭐 사오셨어요? 어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네가 초콜릿 좋아하잖아. 편의점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떻게 안 사올 수 있겠어? 정수님 여사의 솔직한 말에 미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아이고, 나는 괜찮다. 어머니,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미진이 초콜릿 하나를 정수님 여사 입에 쏙 넣어줬어요. 달다. 역시 단 건 맛있네. 정수님 여사가 웃으며 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종종 함께 초콜릿을 나눠 먹곤 했어요. 까만 봉지에서 하나씩 꺼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시간들. 사실 정수님 여사는 미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30살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이 아이가 안쓰러워서요.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수님 여사는 외출할 때마다 미진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습니다. 초콜릿, 사탕, 과자.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결혼 3년째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셋이 삼겹살 먹으러 가자. 준호의 제안에 셋은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어요. 어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글쎄,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요? 그럼 아들 장가 잘 보내고 이쁜 며느리 얻고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딨어? 술기운 때문인지 셋 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저 어릴 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가 술 먹고 오빠 때리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저는 장롱 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미진아, 그러다 엄마가 집 나가 버렸어요. 저 10살 때. 그때부터는 진짜 미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고 아빠는 매일 술만 먹고 저는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다 꺼냈어요. 10살 소녀가 느꼈던 두려움, 엄마를 기다리며 흘렸던 눈물, 혼자서 밥을 해 먹고 혼자서 학교 가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던 외로움. 어머님, 저는 미진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님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미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어. 정수님 여사도 함께 울었어요. 미진보다 더 서럽게. 얼마나 외로웠어, 우리 미진이.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정수님 여사가 미진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잊어라. 다 잊어라.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그날 밤 미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분은 진짜 나를 딸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을 무렵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 두셨어요? 뭐? 아까 제가 드린 약이요. 약? 나는 약 안 받았는데? 미진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애였죠.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시고 방금 한 말을 잊으시는 정수님 여사. 어머님, 혹시 병원 한번 가볼까요? 무슨 병원? 나는 멀쩡한데? 하지만 미진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어요. 결국 미진은 정수님 여사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입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와 미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한데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여보, 응, 내가 어머님 모실게. 미진아,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수님 여사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어요.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곧 가족들 얼굴을 못 알아보기 시작했죠. 너 누구니? 어머님, 저예요. 미진이요. 미진? 우리 집에 미진이가 누가 있었나. 그 말에 미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신체적인 간병이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 정수님 여사. 미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를 씻겨드려야 했어요.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싫어, 싫다고. 치매에 걸린 정수님 여사는 가끔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진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변비였어요. 정수님 여사가 힘이 없어서 변을 보지 못할 때 미진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파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넣는데 몸서리가 쳐졌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아파, 아파. 알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도 퇴근 후에는 최대한 도와주려 했어요. 어머니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기는 일. 하지만 회사 일로 지친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아. 당신은 회사 다녀야 하잖아. 낮에는 내가 하고 당신은 퇴근하고 조금만 도와줘. 미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하루 종일 혼자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교대로 간병을 제안했어요. 미진아, 내가 며칠 모실게. 마지 준석이 말했지만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너 혼자서는 무리야.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가 모셔야 해요. 형제들은 미진의 완강함에 결국 물러섰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안도하는 자신들을 발견했죠. 그렇게 4년째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또다시 정수님 여사가 대변을 보셨는데 침대 시트까지 다 더러워졌습니다. 미지는 묵묵히 어머니를 씻기고 시트를 갈고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욕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처음으로 한계를 느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매일 한계였지만 이날은 유독 더 힘들었죠. 4년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어요.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쪼그려 자고 어머니가 부르면 벌떡 일어나고 남편 품에 안겨 잔 적도 거의 없었죠. 항상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으니까. 미지는 욕실 바닥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미진아, 준호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꽉 안아줬어요. 힘들지?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지는 다시 일어났어요. 정수님 여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치매에 걸린 정수님 여사가 미진을 보며 웃었어요. 미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수님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딸 있어요? 있지. 서미진이 우리 막내딸. 위로 아들 둘이랑 딸 셋이 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 어머님은 나를 정말 딸로 생각하셨구나. 치매에 걸려 자신의 이름도 모르시면서 미진을 딸로 기억하고 계신 어머니. 미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분을 진짜 엄마처럼 여겼던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라는 선을 어딘가에 그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더 잘하지 못했지? 왜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형제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마지 준석은 가끔 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미지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눈에는 그녀의 깊은 피로가 보였어요. 거실에 널려있는 의료용품들, 간이 침대, 빨래 널린 베란다. 이 집이 병원 같아졌구나. 준석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괜찮아요, 아주버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미진은 웃으며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석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는 미진. 그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준석은 자문했습니다. 친어머니인데도 자신은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동생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해. 왜요? 처음에 그 애를 의심했잖아. 집안 배경이 어쩌고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봤어. 저 애가 진짜 천사야. 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미지는 정수님 여사의 기저귀를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응? 정수님 여사가 미진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정수님 여사가 소근소근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옆에 할머니 가구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가 맛있는 거 사 먹어. 미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 큰아들도 왔다 갔고 딸들도 왔다 갔고 남편 준호도 퇴근해서 인사했는데 어머니는 자식들한테는 이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주우신 돈을 하루 종일 간직하셨다가 미진에게만 주신 거였죠. 어머님,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정수님 여사는 미진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미진이 속삭였습니다. 미진은 그 10,000원짜리를 베갯니 속에 넣어뒀어요. 어머님이 주신 선물. 미진은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잠시 뒤 정수님 여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진이 부축해서 다녀온 뒤 다시 침대에 눕혀드렸죠. 어머님, 편안히 주무세요. 고맙다. 정수님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진도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진이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대답이 없었어요. 미진은 황급히 일어나
정수님 여사의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코에 손을 대보았죠. 숨이 없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뛰어왔어요. 여보, 왜 그래? 어머님이... 준호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님 여사는 반응이 없었어요. 119 불러야 해. 준호가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진은 정수님 여사를 계속 흔들었어요. 하지만 정수님 여사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119 긴급전화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가 숨을 안 쉬세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정수님 여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으셔야 장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니가... 준석은 그 순간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알았다. 지금 간다. 준석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석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진이 정수님 여사의 시신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제발. 준호가 옆에서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미진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준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수님 여사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조문객들도 많이 찾아왔죠. 고인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평생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준석이 조문객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미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데 그녀는 계속 쓰러졌습니다. 첫날 한 번, 둘째 날 한 번, 셋째 날 한 번, 총 3번이나 졸도했어요. 저 며느리 정말 효성이 지극하네.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러겠어. 조문객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준석은 미진을 보며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구나.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로서. 사흘째 되는 날, 정수님 여사의 관이 옮겨졌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미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연구차를 따라갔어요. 손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를 꼭 쥐고 있었죠.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 어머님, 맛있는 거 꼭 사 먹을게요. 약속할게요. 미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 준석이 미진에게 다가왔어요. 미진아. 네, 아주버님.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맙다.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미진을 안아줬습니다. 준석, 은희, 은정, 은미, 그리고 준호. 5남매와 며느리, 6명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준호가 말했어요. 응, 그래야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님 여사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날 미지는 슈퍼마켓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지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어요. 초콜릿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초콜릿 몇 개를 집었습니다. 손님, 봉투 드릴까요? 네. 혹시 검은 봉지 있으세요? 검은 봉지요? 잠깐만요. 직원이 안쪽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왔어요. 미지는 그 봉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공지야, 엄마 왔다.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이구,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지.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초콜릿을 사오시던 어머니.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둘 형제들이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일주기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잘 계시죠? 준석이 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희, 은정, 은미도 각자 한마디씩 했어요. 그때 미진이 검은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까만 비닐봉지. 정수님 여사가 항상 초콜릿을 담아오시던 그 봉지.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 안에서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거 어머님도 좋아하셨잖아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나눠 먹자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형제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6명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수님 여사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니, 누군가 작게 불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6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